안녕하세요. 얼마 전 대한민국 앞바다에 영국의 항공모함이 방한했습니다. 동해상에서 영국군과 최초로 한국군이 해상연합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이는 여러 국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한 언론이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대한민국의 주변국들은 전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한국으로 이양될 것이며 독도에 배치될 수도 있다는 소식. 이 소식을 듣자 일본 방위상이 한국 국방부를 향해 강력한 비난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놀라운 일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가 부산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했는데요. 비행갑판에서 이륙하는 F-35B 전투기는 이를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탄성을 불러일으켰죠. 그동안 미국 함정이 우리 해역 근처에 배치된 모습은 많이 봤지만 영국의 항모는 1992년 인빈서브로 1997년 일러스트리어스호 이후로 세 번째에 불과했기에 더욱 이목이 쏠렸는데요. 게다가 한국군이 영국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이 이를 두고 각종 추측을 한 것도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었죠.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방위산업체 박호기 부산에서 현대중공업과 한국형 병항공모함 CVX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건데요. 이에 발맞춰 해군도 부산에서 제15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엄을 개최해 경항모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각국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이러한 행보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죠. 영국이 이렇게 갑작스러울 정도로 한국과 군사적인 교류를 맺기 시작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과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해상에서 막대한 패권을 자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영국을 넘볼 수 없었죠. 실제로 1차 세계대전 전후까지만 해도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 세계 패권의 중심이었는데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위상이 약해졌고 최근에는 브렉시트를 겪으면서 경제력 면에서 영국은 쇠퇴했습니다. 게다가 위드 코로나를 세계 최초로 실시했음에도 창궐하는 바이러스의 국가 시스템은 속수무책으로 붕괴되어 갔는데요. 그 와중에 보리스 존슨 총리는 관저에서 수백 명을 불러 파티를 연 것이 전 세계에 들통나 현재 사퇴 위기에까지 내몰리는 수모를 겪었죠. 영국은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악재까지 겹치며 유럽에서 영국의 신뢰는 바닥이 났습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영국은 국가 전략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옮기에 이르는데요. 미국의 대중견제와 호흡을 맞추려는 의도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사비 지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영국 입장에선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영국이 자랑하던 총 60억 파운드를 들여 만든 항공모함은 지금 현재 영국이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항공모함은 골칫거리였습니다. 한국은 그런 영국에게 더없이 좋은 제안 상대였는데요. 한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예전부터 한국 경항모 사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회복하는데 한국과 같은 경제력과 국방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죠. 영국은 한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비즈니스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 벤 월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죠.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인도 태평양 지역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지역에서 영국의 가장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 국가라고요. 돈 때문에 허덕이던 영국과 항공모함이 필요했던 대한민국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것이었죠. 이런 이유로 한국과 영국이 한국 앞바다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김영삼 정부부터 경항모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연구와 기술 개발에 투자했는데요. 그 사이 주변국들 또한 항공모함 전력을 강화하고 있었죠. 중국은 현재 러시아에서 수입한 배아오닝 원형함과 자체적으로 만든 산둥산 동함을 포함해 항공모함을 총 2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공공사명 항모가 진수되면 총 3척이 되죠. 일본은 현재
호위함인 이즈모함과 가가함을 경항모로 개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화헌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진수하지는 못하지만 일본은 늘 해양대국으로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경항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죠. 경항모에서 탈피해 야무진 한국형 항모로 추진하자는 목소리는 최근 정치권과 조선업계뿐 아니라 군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덩치와 성능을 조금씩 키워서 차돌같이 알찬 항모를 보유하자는 것이었는데요. 나아가 한국형 비핵 디젤 항모를 수출해 돈을 벌고자 하는 비전까지 세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논의 가운데 때맞춰 영국이 기술 이전을 약속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영국 항공방위 산업체인 베시스템스를 통해 기술 이전을 약속하며 협력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이전 기술을 토대로 기본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었죠. 이러한 내용을 한국과 영국의 군사 관계자들이 물밑 접촉을 통해 사업 참여를 타진해 온 것이 외부로 알려졌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지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영국이 기존의 항공모함 기술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전략에서 계획을 바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군 당국 사이에서 비공식 대화가 새어나오면서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것은 바로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호를 한국에 직접 렌탈해주는 내용으로 합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였죠. 이 소식을 들은 군 관계자들은 물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존에는 바콕, 베시스템스, 탈레스 등이 연합해 한국에게 선진 체계와 디자인을 제안하는 정도에 그쳤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거대 항모까지 한국에게 빌려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경항모를 운용할 만한 경제력과 국방력이 충분하기에 경항모가 아닌 대형항모의 필요성을 제기한 다수의 관계자들의 주장이 이미 있었습니다. 또한 경항모를 보호할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정찰 자산 등을 갖추는데 비용이 드는데 한국은 이미 이러한 자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작용했죠. 주변국의 야욕도 한몫했습니다. 영국은 마침 큰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비용이 많이 드는 퀸 엘리자베스호를 한국에 빌려주는 것이 한국과 이해관계도 들어맞으며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 국가와의 연대도 강화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받은 비용을 자국 경제에 보탤 수 있다는 계산도 들어가 있었죠. 영국은 빠른 판단 끝에 경항모 기술 이전과 동시에 항모 대여까지 한국과 합의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항공모함 운영에 있어 한국이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이용하자는 이야기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하죠. 추가로 전투체계와 공역통제 시스템까지 전수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텔레그래프지가 이 소식을 보도하자마자 유난히 발칵 뒤집힌 국가가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얼마 전 일본 방위성 부대신이 비공개로 한국에 방문해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고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뒤집힌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베가 그토록 개정하려고 했던 평화헌법 구조. 일본은 극유 정권 정규군 보유금지 조항 때문에 전수방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해상자위대는 공격형 함정을 보유할 수가 없죠. 명칭도 순양함, 구축함, 항공모함이 아니라 통칭 호위함으로 쓰기 때문에 대놓고 항공모함을 만드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럼에도 국제적으로는 내적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헬기 탑재 호위함이라고 일본은 주장했지만 사실상 경항모였죠. 하지만 문제는 위에서 말한 이유 때문에 일본이 보유한 휴가형 두척과 이즈모형 두척 경항모는 모두 2만 톤 안팎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의 경항모 사업 추진을 껄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6만 5천 톤 최신의 항공모함을 도입한다고 한 것이었죠. 게다가 한국은 첨단 스텔스 전투기도 보유하고 있어 실제로 항모 전단으로 전략 자산화되면 일본으로서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독도에 대해 더욱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이 대형 항공모함 도입 소식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얼마
전 F-35B 4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당초 계획된 20대에서 숫자를 2배로 늘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항모 개발 사업이 완수되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전투기가 함재될 것이고, 이번에 권 엘리자베스호 렌탈 협상이 빠르게 영국과 진전될 시에는 활주식인 F-35A를 조기에 들여올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독도 주변에서 시시때때로 군사 도발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일본에게 있어 한국의 대형 항공모함 보유는 최악의 전개라 할 수 있죠. 일본은 전통의 동맹이었던 영국을 향해 항의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돈이 오가는 거래에 있어서 영국은 일본의 항의를 묵살했다고 하죠. 한국은 조만간 6만 톤급 항공모함을 또 한 번 부산 앞바다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방해할 수도 없는 지경에 몰리고 말았죠. 영국과 한국의 방산 협력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벤 월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며 신뢰를 다졌는데요. 이를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일본은 뾰족한 수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도, 중국과 이어도로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하며 한반도 주변 해역을 자랑스럽게 항해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건 총칼로 굴복된 게 아니다. 국력과 군력이 좋아져서 다행이지만 투표도 잘해서 민족의 미래를 밝혀줄 지도자를 뽑아야 할 텐데, 영국은 자주포 개량 사업을 비롯해 육상기 갑전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맞교환은 어떨런지 해볼 만한 듯한데요. 경항모 반대, 중항모로 만들자. 그런데 퀸엘리자베스호는 스키점프대를 해체하고 사출기를 달 수 있지 않나요? 가능하면 대여 조건으로 사출기를 설치해 달라고 합시다. 영국은 아마 중국의 패배에 베팅을 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되겠죠. 어떤 나라든 엄청난 배상금을 물고 전쟁으로 인한 물자의 파괴는 생산을 만들어 자본주의를 돌아가게 만드니까요. 대한민국은 항모전단을 이기를 만들어야 한다. 동해 쪽 이어도 파항도 쪽 7건국 중국과의 대전을 위해서 지키고 있어야 한다. 러시아 형국은 우리가 꽉 잡고 가야 된다. 우리에게 무지하게 플러스가 되는 두 나라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